현재 눈 치우기 작전에 돌입한 뉴욕시는 오늘까지 2,300만 파운드의 돈을 녹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평생을 헌신해온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을 추모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촉구하는 뉴욕시장 주장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 독감 확진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지난 주말 기록적인 눈폭풍을 맞은 뉴욕시는 눈 치우기 작전에 돌입한 결과 오늘까지 2,300만 파운드의 눈을 녹이고 1억 1,600만 파운드의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30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걸쳐 8개의 제설시설을 이용하며 총 2,300만 파운드의 눈을 녹였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작업을 위해 위생국 직원 2,500명을 12시간 교대 근무조로 짜 24시간 내내 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긴급 제설 인력 500명, 중장비 운용을 위해 임시 직원 300명을 투입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13,876개의 횡단보도, 12,696개의 버스 정류장, 그리고 4,486개의 소화전을 정리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대작전에 시간당 최대 120톤의 눈을 녹일 수 있는 스노우 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총 8대의 스노우 멜터 장비를 작동 중에 있지만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탓에 이 눈 치우기 작업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뉴욕시 정부의 예측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평생을 헌신해온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회장을 추모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퀸즈 플러싱 소재 뉴욕평통 사무실에서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시화 회장을 비롯해 강준화 운영위원, 김상민 뉴욕 뉴저지 시국회의 대표, 이에스더 미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대표 등은 추모사를 통해 고 이해찬 의장을 추모했습니다. 이시화 회장은 고인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큰 어른이었다며 그 숭고한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 해외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 동포사회까지 큰 방향성과 희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고인께서 남기신 그 뜻과 유지를 깊이 가슴에 새기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더욱 굳건히 이어가겠습니다. 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회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이튿날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5일 별세했습니다. 뉴욕 평통은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운영하며 고인의 숭고한 뜻과 발자취를 추모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뉴욕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캐시 호컬 주지사가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세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 예산에 새로운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인상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호컬 주지사는 월스트리트 보너스로 예상치 못한 17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확보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최근 발표된 시 감사원의 발표를 두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재정 위기라고 표현하며 세수 확대 없이는 복지 확대와 필수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대한 2% 추가 세금과 법인세 인상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금 인상은 주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시와 주정부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독감 확진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독감 확진 판정 사례는 약 2,200건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전주 대비 43% 감소한 수치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뉴욕시에서는 한 주 동안 32,00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당국은 뉴욕 시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독감 수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독감 시즌은 앞으로 몇 달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독감 시즌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으며 미전역에서 289명의 소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 대상자였던 아이들 중 8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아플 때 집에 머물기, 정기적으로 손 씻기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론 김 뉴욕 주하원 의원이 비영리 시민단체 어반 업바운드와 함께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론 김 의원실이 30일부터 4월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선거구에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 전에 김 의원 사무실로 전화해 예약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며 관심 있는 모든 주민들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 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자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2일 오전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들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며 무엇보다 그는 적임자이며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시 전 이사는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돼 왔으나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워시 전 이사가 연준 의장에 취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호응하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워시 전 이사의 이력을 상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워시는 35세이던 2006년 2월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됐으며 2011년 3월까지 연준에 근무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부터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연준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인사, 재무 성과를 관리 감독하기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워시 전 이사는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의 방문연구원,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강사 등으로 재직 중입니다. 연준 의장 후보자는 연방상원의 인준 표결을 통과해야 취임할 수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 없이 보충 서류만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보충 서류 요청서가 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보충 서류 요청서의 성격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서류나 요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최근에는 법 조항과 정책 매뉴얼 문구만 나열된 채 실질적인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가 왜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RFE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비자 유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O1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등 취업이민 기반 비자, 전반에서 보충 서류 요청서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주가 후원하는 영주권 청원에서도 유사한 보충 서류 요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재원과 전문직을 포함한 단기 취업 비자 청원서에서도 계류와 거절이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6개월간 I-129 청원서의 4,636건이 거절됐습니다. 현재 보충 서류 요청 등으로 계류 중인 I-129 청원서는
12만 8,591건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2월에 6만 6,89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RFE를 제출한 뒤 승인으로 이어진 비율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승인율은 5.8%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 8% 이상이었던 승인율에 비해 크게 낮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안보 총괄 책임자가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협조를 조건으로 일부 이민 단속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르는 29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의 이민 단속 요원 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주 및 지방 당국과 시위대가 협력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세관국 경보국과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인력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계획에 따라 요원들은 교도소 업무에 집중하고 거리 작전은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원 감축은 지방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거리에 배치된 요원을 줄일 수 있도록 상식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협조 조치의 예시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범죄자로 간주되는 수감 이민자들의 석방 일정을 아이스 요원들에게 통보해 아이스가 이들을 구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호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민 단속 작전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완벽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 완벽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먼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시위대가 연방 요원을 방해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상원 민주당이 대부분의 연방정부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은 지난 29일 연방정부 예산 공백을 막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DHS 예산을 다른 정부 지출안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화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DHS 예산은 현 수준으로 2주간 연장되며 그 기간 동안 양당은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 국방부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교통부 등 나머지 연방정부 기관 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신고서가 무단 유출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방국세청과 재무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신과 트럼프 그룹의 세금 신고서가 전직 IRS 직원에 의해 무단 유출됐다며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개인 자격으로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도 공동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은 전직 IRS 계약직 직원인 찰스 리틀 존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세금 신고서를 불법 입수해 뉴욕타임스와 프로퍼블리카 등 이른바 좌파 성향 매체에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틀 존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부유층 인사 수천 명의 세금 보고서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단은 리틀 존이 직원과 유사한 세금 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고 IRS는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장기간 보안 취약점을 방치했다며 IRS 등 관계기관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선 후보였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도전할 때도 동일한 입장이었는데 그해 9월 대선을 2달 앞둔 시점 뉴욕타임스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신고서를 대거 분석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강력한 아이폰 판매량을 기반으로 또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437억 6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29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분기 매출액이었던 직전 분기에 1,025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부문별로는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어난 852억 6,9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786억 5천만 달러와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아이패드와 맥 매출액은 각각 85억 9,500만 달러와 83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워치 등 착용형 기기와 홈 액세서리 부문 매출액은 114억 9,3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측치인 120억 4천만 달러보다 다소 부진했습니다. 팀쿡 최고 경영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고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쿡 CEO는 이어 아이폰은 전례 없는 수요에 힘입어 역대 최고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모든 지역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며 전 세계에서 활성화 상태인 애플 기기가 기존 20억대에서 25억대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의 뿌리인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 뉴욕 한국문화원과 함께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코리아 온 스테이지 인 뉴욕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2월 11일 오후 3시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서 열리는 사전 특별 공연으로 시작해 춤놀이 한국전통무용단과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이 모든부, 부채춤, 소고춤, 진도북춤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궁중무용과 민속춤을 한 무대에 담은 춤으로 담은 바램이 2월 12에서 14일 문화원 지하극장에서 열려 처형무, 태평무, 강강술래 등 한국 전통춤의 정수를 뉴욕 현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으로는 한지 복주머니 금박공예 체험,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수업, 진관사 스님들이 진행하는 전통차 시음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2월 12일에는 세계 3대 요리 교육기관으로 알려진 CIA에서 지속가능한 음식으로서의 사찰음식을 주제로 시연과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30일 뉴욕을 비롯한 전국 각 주요 도시에서 아이스의 강압적인 단속을 규탄하기 위해 출근과 등교, 쇼핑 등 일상활동을 멈추는 셧다운 방식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568억 달러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76억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올해 2분기 중 모델 S와 모델 X 생산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창고용 마트 코스트코가 자사의 인기 상품인 5달러짜리 로티세리 치킨을 무방부제라고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나 관세 여파로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5% 줄어든 11조 4,67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물류 기업 UPS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종료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올해 3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해 비용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에어백 결함으로 팰리세이드 SUV 56만 8,576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기판 디스플레이 결함과 관련해 추가로 차량 4만 1,651대도 리콜 예정입니다. 트럼프 케네디 센터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케빈 카우치가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사임했습니다. 카우치의 이례적으로 빠른 사임은 케네디 센터의 명칭 변경 후 많은 예술가들이 공연을 취소하는 상황 속 일어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 최저 기온은 1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7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3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